라스트 찬스입니다. 매수 시동 유효한 시점이지만 그래도 아직 관망세 우세. 오늘의 주제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어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한숨 돌렸던 오늘이긴 한데요. 부장님의 시장 평가 궁금해요. 괜찮은 건가요? 네, 오늘 사실 그 타이틀도 그렇지만 시장은 내용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상당히 나쁘지 않네라는 느낌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모처럼 만에 좀 예상대로 움직인 하루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수급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좀 그렇지만 오전 정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좀 보이고요. 사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내용이 좋았다고 해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꿀 만한 정도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세를 좀 지속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매수를 조심스럽게 좀 시작을 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은 거를 좀 보여서 네.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점 그건 타이틀이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 장 보니까 오전장 초기랑 오전장 후반이랑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 초반에는 주말 사이에 국내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여기에 중국 증시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주말 내내 그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타냈고 블룸버그에서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시장 보지 말라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면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것이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좀 그런 면이 많이 작용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신문 보니까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신용 잔고가 사실 많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매물화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복합적으로 두려움이 많이 작용해서 오늘 초반에는 좀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 재료 노출에 따른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고 또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매도하니까 역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지속적으로 많은 방송에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아마 금요일 날 미리 좀 팔아 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빠지더라도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좀 해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중국 정부가 공매도를 좀 금지하고요. 여기에 그 205조 원 우리나라 돈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좀 하기로 해서 이런 부양책 효과로 국내 정시도 역시 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 하락해도 추가적인 부양책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 및 원자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환율 자체도 이제 어느덧 1,200원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추세가 하락으로 좀 자리를 확실히 잡았었는데 요 며칠 그 지난주 후반부터는 다시 상승 쪽으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WTI 기준으로 지금 51달러 배럴당 51달러대로 급락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 그 1월 고점 대비 무려 21.4%나 급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그러니까 한 일주 전만 비교해도 한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역시 중국발 바이러스가 확진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오전 급락 때 개인들이 매도를 계속 지속했는데 다시 좀 더 올라오면서 여기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용 잔고를 좀 줄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지수가 많이 크게 나오면 좀 저점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건이 사실 오늘 오전에는 좀 유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좀 저점 매수를 해도 좀 무방한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당연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를 서서히 해도 괜찮은 시점 같다.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당연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다 잡힌 거 아니니까요. 이 악재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 되고 또 다른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도 많을 텐데 어떤 거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적으로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1월 말에 그 신용융자 잔고가 양시장 합쳐서 지금 10조 7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날인 1월 30일 날이 지금 최고점이었는데 이 최고점에서 약 한 300억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날이 없었는데 아마 처음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담보 부족이 뭐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재료가 크게 나쁜 재료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물리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시간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2월 3일 날 아이오와주에서 그 당원만 참가하는 그 코커스가 지금 개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급진파로 알려진 샌더스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샌더스 후보가 여기서 승리를 했다. 이러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더 깊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에 대한 원인이 아무래도 뭐 중국 시장이 월요일 날 급락하니까 그 이에 대해서 좀 미리 차익 실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3월물의 그런 단기 금리가 지금 그 10년물보다도 금리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이 역전 현상이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또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 이른바 R의 공포, 그러니까 리세션 공포가 지금 그 작년 8월 이후에 7개월 만에 또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경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게 안전장 선언상이 확실히 나타나면서 이게 나타난 건지는 요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게 있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속도도 좀 빠르다고 보여서 사실 근데 오늘 장 후반에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그 확진자가 거의 뭐 퇴원 가까이 갈 정도로 많이 호전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좋은 뉴스도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국내에서 만약에 좀 사망자가 혹시라도 나올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악재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좀 두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는 시작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강조를 해주셨듯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있잖아요. 지수가 크게 밀리는데 개인도 그냥 때리고 팔고 나가더라. 이럴 때는 매수의 기회로 여전히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수는 갑자기 크게 급락할 일이 아주 큰 대형 악재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냥 개인들이 매도하실 때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다시 조금 수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해서 뭐 아직은 좀 안심한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 전략을 기본적으로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 수준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10조 원 정도 수준까지 가면 그때 급락이 나오면서 9조 3천억까지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지수가 다시 반등했지만 결국 8조 3천억까지 하락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반대 매매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신용 매수는 여전히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개인 매도 시에는 매수 좀 하시는 그런 역발상 전략을 좀 병행하시고 이게 좋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야 오늘 시장 반등하면 낙폭과대 종목을 사야 되냐 아니면 그 추세 상승 종목이 최근에 빠진 걸 사야 되나 되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오후장에서랑 오전장이랑 또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오전장에서는 분명히 빨리 도는 종목들은 추세 상승 중에서 좀 단기적으로 하겠던 종목들이 IT주 중심으로 뭐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빠르게 반등했는데 오늘 결과로 보면 또 그 최근에 뭐 많이 하락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두 가지 토토덱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또 올해 실적 성장이 좀 예상되는 기존 추세 상승 종목에 좀 더 비중을 좀 실으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2월입니다. 2월이기 때문에 이제 3월 중순까지는 한계 기업에 대한 매매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폐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2월을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실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숨 돌렸던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